네, 자, 앞선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는 부분은 그 실제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방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시 잠깐 보게 되면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라는 공식을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라고 부르고 1번 지점에서의 전수도와 2번 지점 전수도가 같다. 요런 식을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가정 조건이 우리가 이제 그 비압축성 유체 비중의 변화가 일정한 거, 그리고 마찰 손실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유선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한 가정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제 만든 공식이라서 우리가 실제 유체에 이걸 적용을 시켜 보는 겁니다. 실제 유체 적용을 시키게 되면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판서부터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유체에 적용하게 되면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서 얘가 무조건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HL, 요거 우리가 손실수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1, 2. 그래서 1, 2번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만큼이 뒤에 2번 지점에 더해져야 된다. 이게 실제 적용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한 개 그려볼 건데, 펌프가 있어요. 이렇게 펌프. 펌프가 있고, 펌프의 토출축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압력계를 한 개 답니다. 여기에 압력을 제가 2번 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압력계를 한 개 달아가지고 제가 3번 지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입축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흡입축 부분에다가 또 압력계를 한 개 달았다고 쳐요. 여기를 1번 지점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했을 때, 요 2번과 3번 지점 사이에서를 구별할 때는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는 R분의 P3 플러스 2지분의 U3의 제곱 플러스 Z3 그래 놓고 플러스 HL 2, 3 라는 식이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 가는 동안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2번 지점에 뭐가 있을 것이고, 압력 수도가 있을 것이고, 3번 지점에서의 압력 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관경이 똑같다고 보면, 관경이 변화가 없다고 보면은 유량이 일정할 때 유속도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관경이 일정하게 되면 얘가 터부 토출량이 뭐 1000리터/민을 토출해요. 그럼 나오는 것도 1000이다. 라고 하면은 유량 Q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때 관경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고 치면 당연히 요거는 소거되겠죠. 속도는. 그럼 결국 여기 이제 Z2는 기준면에서부터, 기준을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다고요.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Z라고 하니까. 그럼 기준을 여기로 잡는다고 치면은 Z2는 0이 될 것이고, Z3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가 요 Z3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는 동안, 또 유체 가는 동안 뭐가 있을 거고요? 마찰 손실이 여기서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2번 지점의 압력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2번의 압력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압력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2번의 압력을 알고 있고, 2번의 위치를 알고, 3번의 위치를 알고, 속도는 관경은 뭐 일정하다 예를 들면 이건 없어질 거니까. 그럼 그때 손실까지 알면 요걸 구할 수도 있는 거죠. P3를. 또는 P2, P3를 알고 Z2, Z3를 알면 요걸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또 간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지점을 알 때 다른 지점의 어떤 값을 구하는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실제 적용시킨 공식인데요. 근데 제가 1번 지점 하게 그렸잖아요. 1번 지점. 그럼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을 한번 지금 비교를 할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비교를 하게 되면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다가 플러스 HL 1, 2가 당연히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가운데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펌프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펌프가. 저긴 펌프가 없었잖아요. 그럼 펌프가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압력과 여기 압력이 딱 뜹니다. 그럼 이때 요 압력과 요 압력 중에서 뭐가 더 압력이 더 셀까요? P1과 P2 중에서 펌핑하는 중이에요. 펌핑을 해. 막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 수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수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수조 연결되는 게. 그럼 이때 1번의 압력 부분하고요. 2번의 압력 중에서 뭐가 훨씬 셀까요? 2번이 훨씬 세요. 왜? 2번이 무슨 압이니까? 펌프 토출압이니까. 얘가 회전할 때 토출 쪽에 압력계 눈금은 쫙 올라가서 막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물 쏠 때.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가 진공 형성을 한다고 했고 물이 들어오는 유입 압력이 만약 부압이면은 요 압은 무슨 압? 진공압. 근데 이게 수조가 높이 이렇게 있어서 요만큼의 낙차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요만큼의 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압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P1이라고 하는 압력값하고 P2 압력을 보게 되면 요 P2가 훨씬 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를린 방정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요거 합과 요거 합이 이제 같다는 공식이었잖아요. 베를린 방정식 원리 자체가. 그리고 또한 1번에서 2번 갈 때는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작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얘가 훨씬 크다고요. 왜 큰 거예요? 펌프 때문인 거죠. 얘 때문인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없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이 공식 성립한다고요. 배관상에서는. 근데 펌프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잖아요. 얘가 회전을 안 했다고 하면은 절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얘가 회전하는 중이니까 얘가 압이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왼쪽 편의 양이 이게 작거든요, 이 값이. 그럼 당연히 여기에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요게 EP라고 합니다. EP. EP가 뭐냐면 펌프 에너지. 근데 이 EP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라지 H라고 해요. 요걸 펌프의 전양정이라고 하거든요. 펌프가 내는 양정값. 그래서 우리 뭐 옥내 소전 설비할 때 보면은 라지 H는 H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17m 하는 값들이 있어요. 우리 수리학에서. 그리고 스프링클러 펌프 같은 경우에 펌프 양정 구할 때는 H1 플러스 A2 플러스 10m 하는 게 있고 뭐 옥외 소화전이면 제일 끝에 플러스 25m를 하고 이렇게 양정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정을 일반 실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수리학적으로 풀 때는 요걸 푸는 거예요. 수리학적으로 풀 때에는.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간 자리라고요? 펌프에 양정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럼 이 펌프 양정이 있기 때문에 P1, P2, 이 P2 합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쪽에 보태줬기 때문에. 그래서 흡입 측의 유체가 가지는 지금 이 개념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다? 이 개념은 요 부분에서의 유체 압력값이잖아요. 근데 이 압력값보다 이 압력값이 훨씬 크잖아요, 지금. 큰 이유는 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전수두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어줬기 때문에 펌프의 양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P번, 2번 지점에서의 수두값이 나오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 1번과 2번 사이에 뭐는 존재하게 되고 마찰은 존재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펌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펌프의 양정을 구하는 문제죠. 펌프 에너지. 그러니까 펌프의 메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펌프 양정 구할 때 일반적인 실무 문제에서는 뭐 옥내에서 하자는 스프링클러 같은 어떤 설비 문제에서는 라지 H는 H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17m라는 공식을 막 써요. 거기 보면 뭐 실양정도 들어가고 마차 손실, 호스 마차 손실 구해가지고 막 넣어서 양정을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수리학적 문제가 나오면서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의 압력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양정을 붓는다.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 플러스 H입니다. 요거는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를 하고 플러스 HL 1, 2도 실제 유체니까 요 둘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도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때 얘네들이 다 뭐하면 되고 우변으로 넘어가면 요 양정을 구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뒤에 이제 실기형 문제, 설계 시공 문제에서는 토출측에 압력계가 있고 흡입측에 진공계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펌프 양정이라고 하는 값은 요 값하고 요 값을 두 개를 뭐 하냐면 요게 진공계가 달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진공계가 달렸다는 얘기는 부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는 압력계로 했으면 뭐가 압력계로 했으면 마이너스 있겠죠. 압력계를 달았으면 마이너스 얼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제가 이건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니까 요게 우변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압력값하고 요 압력값 두 개를 뭐 하는 거? 합쳐주는 게 펌프의 양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 양전 구할 때 토출식 압력계와 흡수식 인공계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걸 메타 바꾸고 요걸 메타 바꿔가지고 두 개를 뭐 하는 거? 더해주는 게 요걸 넘긴 개념인 거예요. 아, 속도수도 무시하고. 그리고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높이 차가 뭐 50cm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그건 Z1과 Z2의 높이 차잖아요. 그럼 Z1 제로 잡고 얘를 0.5m 넣는다고요. 그러면 라지 H 구할 때 이거 다 넘기는 게 요 펌프에 뭘 구하는 거라고요? 양전 구하는 문제로 일단 2차 과정에서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지금 교재상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베르누이 방식 가정 조건과 달리 실제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시 마찰 손실이 발생이 되고 배관 설비에서 에너지 공급은 주로 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유체 유동에 관한 에너지 방정식은 베르누이 방정식의 마찰 손실 수두와 펌프가 공급한 단위 중량당 에너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펌프가 있을 때고요. 이 공식은 펌프가 있을 때고, 펌프가 없는 그냥 관로상에서는 요 EP 빼고 뭐 한다고요? 그냥 제 1번하고 2번에 플러스 HL만 고려하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공부하신 건데, 자, 이어서 체크하실 부분이 뭐냐면 베르누이 방정식 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푸는 게 제일 핵심이냐면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이 다 뭐냐면 속도 계산 문제예요. 속도 계산. 그게 이제 총 가로 3번. 일단 가로 3번까지 나오는데, 네, 판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로 1번에 보시는 건 토리첼리, 그럼 가로 2번에 보시는 건 피토우관, 그리고 가로 3번에 보시는 건 벤츄리관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가로 1, 2, 3번으로 지금부터 공부 진행하실 건데 먼저 판 설명 듣고 교재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뭘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유체가 지나가는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들인데, 자, 그중에 첫 번째 토리첼리 정리입니다. 자, 토리첼리 정리를 우리가 자유낙하 속도식이라고도 해요. 자유낙하 속도식인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물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물을. 토리첼리가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수조에 물통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근데 이때 요 수통 위에 있는 요 면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요. 이렇게. 그럼 이때 나오는 물의 구멍을 A2라고 잡습니다. A2. 그리고 이때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P1이라고 하고요. 1번 지점이니까 1번 압력. 여기를 P2라고 봐요. 나오는 지점을. 그리고 이때 이 물이 하강하는 속도를 U1으로 보고요. 얘가 나오는 속도를 U2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면이 존재를 한다고 본 거죠. 어딘가에. 그럼 이때 이 액면까지를 뭐라고 보고요? Z1으로 보고 이 2번 지점에 나오는 부분의 중심부까지를 Z2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 1, 2, 2가 다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이때 이 높이 차가 요거 높이 차가 이렇게 H로 나올 거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일단 유체가 무조건 유동하는 과정은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베르누이 방정식. R분의 P1 플러스 이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이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 자, 근데 실제 유체는 당연히 플러스 HL이 존재하는데 지금 HL을 무시한 겁니다. 속도수를 다 무시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공식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조건이에요. 가정. if. 토리첼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요 액면에 닿는 압력은 당연히 무수압이다 보니까 대기압밖에 없죠. 그럼 게이지압으로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P1이 뭐가 될 거다? 제로일 거다라고 봐요. 당연히 1번 지점 압력 없잖아요, 지금. 액면에 걸리는 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P1은 당연히 제로예요. 근데 이때 P2도 제로라고 봅니다. 요 나오는 요 지점의 압력값도.
사실상 이만큼의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압이 걸리긴 걸릴 건데 여기에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에 쏠려 있다고 본다고요? 속도에 막 쏠려 있다고 본다고. 그래서 이 수조가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큰 수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물기문에 나오는 에너지가 모든 게 다 무슨 에너지로? 속도 에너지가 몰렸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압이다? 압은 제로다. 그래서 이게 또 나오는 부분이 대기니까 P2도 역시 뭐다? 제로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 가정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A1의 면적이 A2의 면적보다 너무나 크더라 이거죠. 위에 호수처럼 너무나 커서 속도 U1은 뭐에 가깝더라? 제로에 가깝더라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원래는 얘가 물이 나오면 액면도 내려갈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액면이 하강하는 속도는 뭐에 가깝다? 거의 제로다. 그 상태로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소리쉘 정리는. 가정 조건들이 요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소고되는가 아예? 요거 소고되고 요거 소고되고 요것도 소고가 되는 거죠. 다 소고시켰잖아요. 그럼 남는 값은 결국 뭐만 남는다? Z1은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만 남게 되죠. 그럼 여기서 2G분의 U2의 제곱은 하고 넘기면 요거 넘어가니까 Z1 마이너스 Z2가 될 거잖아요. 높이차. 그럼 요 값이 결국 뭐니까? H죠, H. 액면까지 깊이. 그럼 이때 따라서 U2의 제곱이 뭐가 될 것이고 2G H가 될 것이고 이때 따라서 속도 U2는 뭐가 될 거다? 루트 2G H일 거다. 요게 누구 정리라고요? 요게 누구 정리? 토리첼리의 정리입니다. 토리첼리 정리는 뭐냐면 물통에 물이 차 있을 때 밑에 구멍을 뽕 뚫었어요. 그럼 구멍을 뚫었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속도를 구하는 식은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그 액면에서부터 나오는 구멍까지 뭐? 깊이 H 그걸 넣음으로써 뭐가 나올 수 있다? 속도가 바로 계산될 수가 있다. 요게 토리첼리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리첼리 정리가 뭐죠? 하면 그냥 루트 2JH인 거예요. 요게 토리첼리 정리. 근데 이 식이 나오는 건 여기서 구멍을 똥 열었을 때 나오는 유체의 속도 구하는 공식인데 지금 이 PP 상태에서 나오는 유체의 속도는 루트 2JH 하면 될 거다. 근데 이 식은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베르누이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가정은 좀 많지만. 근데 요걸 왜 토리첼리 정리라고 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걸 토리첼리 정리라고 한다. 라는 거고. 전부 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문제풀이는. 이렇게 수조통이 있거든요, 시험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그림이 나오고 밑에 구멍 뚫어서 여기 나오는 속도 U를 구하든지 속도 U가 알면 U량 Q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A를 아니까. Q는 AU니까. 그렇게 Q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공식은 루트 2GH다. 그걸 결정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피토관이 피토관. 피토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90도로 꺾여 있는 관을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토관은 일단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두 가지 그림.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물질이 한 가지일 때. 지금 이게 배관인데 배관에다가 이렇게 관을 꼽아서 요렇게 설치한 걸 우리가 피토관이라고 불러요. 이걸 피토관. 우리 앞선 시간에 근데 뭐가 있었냐면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구멍 뚫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건 뭐였었고 요건 피에조미터라고 하고요. 요건 피에조미터라고 하는 것이고 관을 요 안으로 더 깊숙이 넣어가지고 꺾어 놓은 거 요렇게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토관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요 피토관에서 액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액체가 지나가는데 평상시에 요 피토관의 높이가 요만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건 평상시. 그럼 이때는 평상시에는 얘를 뭘로 써먹고 있었던 것이고 피에조미터로 써먹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피에조미터처럼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체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다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를 액체를 막 흘려주면 얘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때 평상시 위치보다 올라간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뭐가 되냐면 H인 거예요. 올라간 높이를 H.
그럼 이것만 눈금 일금을 딱 하면 이 배관에서 지나가는 관로의 유체에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속도가.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자, 평상시 정지 상태일 때 올라간 높이를 가지고서는 평상시 유체 정압, 그러니까 정지 상태의 압력을 측정했던 것이고, 유체가 흐르게 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높이 차를 보고 우리는 지금 뭘 측정할 거다? 속도를 측정할 거라고요. 자,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 베르누이 방식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1번 지점으로 옵니다. 여기 들어가기 직전 들어오기 전에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1번 지점.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고 난 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2번 지점으로 잡아요. 피토간 들어가고 난 지점을. 그럼 이 상태에서 유체가 막 흐르는 중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색깔 칠한 요 부분에서의 유체는 움직임이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색깔 칠한 요 부분 내에서의 유체는, 액체는 움직이고 있겠어요? 안 움직이고 있겠어요? 유체가 지금 배관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다고, 수위가. 그래서 유체가 막 흘러요. 흘리니까 착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유체가 흐르는 동안에 올라간 게 뭐한 상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피토관 내에 있는 부분은 정지 상태, 이렇게. 그 주변으로 우리 막 뭐하고 유체가 뭐하고 있는 중이고, 지나가는 중인 거고, 지금. 그럼 이때 요 지점에서를 우리가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 1번. 요 지점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2번으로 잡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때 요거는 존재하죠. 속도 U1 요 값은 존재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상태예요? 제로라고, 제로. 얘는 제로가 되겠죠. 2번 속도 없으니까. 그리고 평형하니까 이거 소거 되겠죠. 평형하잖아요. 속도 전투는. 요건 소거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 남는 건 결국 뭐만 남는다? 남는 건 2지분의 R분의 P1의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은 R분의 P2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만 남잖아요. 소거시켜 보니까. 그럼 나 여기서 2지분의 뭐가 나오더라? U1의 제곱은 넘기면 R분의 P2 마이너스 R분의 P1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2지분의 U1 제곱은 R분의 P2 마이너스 P1 뭐 이렇게 되는 값이고, 그럼 이제 요게 중요하죠. 압력차. P2 마이너스 P1. 요거와 요거의 압력차가 결국 뭘까요? 요거와 요거의 압력차가 요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 멈춰 있다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게. 요렇게 피에조미터를 달아놓고 피토관을 요렇게 달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유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요. 정지 상태일 때 얘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얘도 올라가 있었겠죠. 이렇게 된 상태일 거예요. 요 상태에서 유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흘렀어요. 펌핑해서 누가 물을 막 액송해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얘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쟤는 속도가 아무런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도가 생길 때 얘는 속도를 막죠. 얘가 흐르는 속도를 막잖아요. 막아 속도를 뭘로 바꾼다? 압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얘가 쑥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쑥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쑥 올라가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 눈금 마크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마킹이 어디를 안 했다고 편 거예요. 마크를 안 한 상태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유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흐르고 있을 때 요 위치가 뭐였을 거라고요. 처음에 마크를 했어야 되는 위치라고요. 그럼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건 요걸 보고 아는 거죠.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건 요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요 압력이 무슨 압력이고요? P1. 요 압력이 무슨 압력? P2가 된 거라고요. 되겠죠? 이 그림 딱 보면 얘가 P1, 얘가 P2라고요, 지금. 그럼 요 두 개 압력 차는 뭐라고요? 얘인 거죠, 얘. 압력 차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처음에 마킹을 해놨었다. 정지 상태 때. 유체가 흘렀다. 그럼 올란 만큼 있을 거라고요.
요 올은 요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압력차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압력 P는 앞선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고, 압력 P는 뭐라고 했고, RH잖아, RH. P는 RH. 따라서 요 자리에서 2지분의 U1 제곱은 뭐가 된다? R분의 델타 RH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는 의미 없는 게 H가 어차피 높이 차니까. 그럼 요때 R이 뭐가 되고, 이렇게. 소거 될 것이 비중량 같은 요게 물질이 한 물질이니까 비중량 소거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남는 값은 U1의 제곱은 또 2GH가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U1은 또 뭐가 된다? 루트 2GH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서 토리첼리 정리나 지금 보신 피토관이나 속도 U는 뭐라고요? 루트 2GH라고요. 요게 요 피토관. 동그라미 요는 아니고 요 피토관. 근데 피토관 그림이 제가 2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요건 첫 번째 그림이고. 근데 이 첫 번째 그림 피토관에 뭐라고요? 유체가 한 물질인 배관이 차 있을 때 90도로 꺾어놓은 관을 꼽아놨기 때문에 유체가 흐르게 되면 90도 꺾어놨기 때문에 물이 멈추는 거예요. 흐르던 게. 그럼 속도를 뭘로 바꾼 거다? 압력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올라간 높이가 있을 거다. 그럼 올라간 RH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R분 RH 하니까 R 소거돼서 H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따라 속도 U는 뭐다? 루트 2G H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 제가 이건 첫 번째 그림이었고, 피토관의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관로를 여기다가 아래쪽으로 꼽았어요. 피토관을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U자형 액주계형 피토관을 꼽습니다.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유체가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유체가 이태도 가 차 있는데 안에 여기다가 뭐 했다고요? 수은주 같은 거. 요게 물이면 여기 수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요렇게 평상시에 뭐 하고 있었다? 정지 상태 때는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정지 상태 때. 아니 정지. 근데 여기서 유체를 흘려요. 유체를 이제 움직인 거죠. 펌핑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체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럼 밑에 이제 U자 액주계가 왼쪽으로 올라갈까요? 오른쪽으로 올라갈까요? 왼쪽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속도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거의 높이 차가 또 뭐가 나온다? H가 나겠죠. 흐르는 동안. 그리고 이때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R0라고 표기를 해요. R0. 무거운 물질을. 여기 흐르는 물질을 R이라고 표현한다고요. R. 비중량. 두 개의 물질 비중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를 1번 지점, 요 안을 2번 지점으로 잡아요. 1번, 2번. 그럼 이때 또 마찬가지로 뭐가 시작된다? R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서 또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Z1, Z2는 어차피 일정한 평행한 선이라서 요거는 소거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속도 뭐가 제로다? U2가 제로죠. U1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U2는 뭐가 돼요? 제로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은 지금 멈춤 상태니까, 스톱 상태니까 얘가 또 제로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존재하고 있고. 그럼 이때 당연히 2지분의 U1 제곱의 넘어갔을 때 R분의 P2 마이너스 R분의 P1 되겠죠. 넘어가니까. 그럼 이때 2지분의 U1의 제곱은 R분의 P2 마이너스 P1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그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앞서 그림에서는 피토관을 위로 꼽았고 이때는 비교 대상인 수은 같은 게 없었죠. 그냥 자기 물질의 높이가 얼마 있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요 H를 썼고 비중량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RH였으니까 R 소거되면서 H만 남았다고요.
물질 한 개니까. 근데 지금 물질이 몇 개? 두 개 물질인 거예요. 이때는 뭘 봐야 된다? 유증 액주계니까. 평행선을 꺼야 돼, 평행선. 평행선을 그어서 여기를 제가 A라고 쓰고 B라고 써가지고 PA는 뭐다? PB다고 풀이 시작을 해야 되죠. 유증 액주계니까. 그럼 이때 P와 PB가 같다고 했을 때 PA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P1이 있을 거니까 P1 플러스 R 여기서부터 요만큼 할 거잖아요. 이걸 우리 앞선 시간에 공부할 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맞다 R하고 K라고 했던가?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높이를 갖다가 제가 다른 걸로 할게요. X하고 Y라고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X라고 하고 여기서 Y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요 P1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중량 감마 곱하기 X죠. 요게 비중량 감마라고 했으니까 검은색. 그럼 RX 플러스 R0에 Y 될 거잖아요. 요 노란색 이체니까. 그게 PA입니다. 요 점. 오른쪽 PB는 뭐가 돼? PB 쪽은. 요거는 해가지고 이제 PB는 뭐가 돼? 요 B는 뭐가 된다? P2 플러스 요게 전부 다 검은색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R 가로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전부 R이니까. 그럼 이때 이제 P 여기서 이제 우리가 P2 P1 풀 거니까 여기서 P2 P1은 하고 풀어보게 되면 요거 넘기고 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감마 X 플러스 감마 제로의 Y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감마 X에 마이너스 감마 Y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소거되잖아요 이렇게 X가. 그리고 요 자리에 있는 값은 R0 마이너스 R 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다 소거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그림에서의 P2 마이너스 P1은 요 그림에서의 P2 마이너스 P1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지금 H죠. H가 Y잖아요 지금. 그럼 그때 요걸 알 때 요거로 하고요. R0 마이너스 R. 지난 시간 했죠? 지난 시간 했던 거잖아요. R0 마이너스 RH.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요 자리에서 2G분의 U1의 제곱은 R분의 R0 마이너스 RH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밑에 이건 지우고요. 이건 앞 시간 했던 거니까 이건 지우고. 그래서 이때 여기서 U1의 제곱은 뭐가 되고 R분의 R0 마이너스 R 뭐 2GH 이렇게 된 거잖아요. 2G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속도의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U1은 루트 요거 일단 먼저 붙일게요. 2GH의 뒤에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R. 근데 결국 뭐 요 값은 루트 2GH의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R0분의 R분의 R0 마이너스 R분의 R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거의 공식을 외워요. 이렇게 속도 U1은. 그래서 만약 지금 그림처럼 나왔을 때는 요런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비중량 감마와 비중량 R0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두 물질의 비중량이. 그럼 이때 요것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는 공식이 뭐다? 이때 지나가는 속도 U 구하는 공식이 뭐다? 루트 2G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공식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그림이면 이 공식을 쓸 거다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과정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유도 과정 아무 필요 없고요. 요 그림일 때는 여기서 지나간 유체 유속 구하는 공식이 뭐가 될 거다? 루트 2G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요 공식을 쓸 거다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무슨 관일 때? 피토 관일 때 이제 공식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벤츄리관을 보실 건데, 벤츄리관. 이제 요거 보고 교재 보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벤츄리관은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져가지고
네, 요렇게 되는 관을 벤추리관이라고 불러요. 벤추리관이 뭐죠? 하면 이렇게 좁아지는 관. 이걸 벤추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요 자리에다가 관을 꼽아가지고 또 요 자리에다가 관을 꼽아가지고 요렇게 U쟁액 주기를 단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상시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평양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겠죠. 밑에 액체가. 근데 유체가 이제 흐르게 되면 여기에 속도가 뭐하니까 빨라지니까 압이 뭐 할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좀 내려와 있고. 요런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 속도가 빨라서 압력이 떨어진 상태. 그럼 위에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봐요. 그럼 이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1번으로 하고 여기를 2번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는 여기는 면적이 A1이 있고 여기에 면적은 A2가 존재를 하고 속도 이제 U1과 뭐가 존재하더라? U2가 존재를 하죠. 멈추지 않잖아요. 이제는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U1과 U2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요거의 높이 차가 결국 뭐가 되는 것이고 H가 된 것이고 요거의 비중량을 R0, 요거 비중량을 R로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서 손실은 일단 무시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1 U1과 A2 U2는 같을 거잖아요. 유량은 일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속도를 갖다가 이제 제가 U2로 맞출 거라서 U1 값은 여기서 U1이라고 하는 값은 요거를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분의 A2의 U2로 맞춰요. U1을 요렇게 맞춰줘요. 그럼 이제 남는 여기서 또 우리 1번과 2번은 뭐 할 거니까 또 높이가 같은 얘는 무시하죠. 쟤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의 제곱은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만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A1분의 A2 한 값에 U2 한 값으로 해서 바꿔서 제곱할 수도 있죠. A1, U1, A2, U2니까 U1은 A1 넘겨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이게 U1의 제곱이니까 A1분의 A2의 U2 한 값에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요 값은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건 또 가로를 풀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자 요거는 A1분의 A2의 제곱의 U2의 제곱된 거잖아요. 이건 가로 풀면 그럼 요거는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U2 제곱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에서 뭐가 더 크냐면 P1이 압이 더 크죠. 그럼 얘를 요렇게 넘기고 얘를 요렇게 넘기는 거예요. P1 압이 더 크니까 양의 값을 구하려고.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된다? R분의 P1 마이너스 R분의 P2는 2G분의 U2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A1의 제곱, A1분의 A2 한 값의 제곱의 U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좌변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얘는? 해 똑같은 거니까. R분의 P1만 P2니까. 요건 R분의 R0 마이너스 RH가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때 우변은 2G분의 U2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2G U2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A1분의 A2 한 값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2G분 U2 제곱으로 묶어준 거예요. 두 식을.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요것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G U2를 묶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랑 요게 좌변 넘어가자고 이렇게. 그럼 결국 U2 제곱은 제가 넘길게요. U2 제곱은 하고 남길게요. 그럼 넘어갔을 때 요게 내려가서 뭐가 되면 1-A1분의 A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2GH가 되고 R분의 R0-R이 남는 거거든요. 다 넘겼을 때. 그런데 양변을 루트 씌운 거죠. 그리고 양변을 루트 씌워주게 되면 U2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 벤츄리간 내에 관로 내에 있는 빠른 속도는 루트 1-A1분의 A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또 루트 2GH의 가로 열고 R분의 R0-1 공식이 된 거예요. 최종 공식은. 그래서 요게 앞에 요게 붙는데 이때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우리가 개구율, 개구비라고 해서 요걸 개구율이라고 해서 스몰 m으로 표기를 합니다. A1분의 A2 면적비를 1보다 좀 작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벤츄리간에 일단 확장됐던 면적에서 축소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A1분의 A2 면적 크기 B 0.5나 0.7 이렇게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 마이너스 그거의 제곱분의 루트 그것분의 1 그의 루트 2gh 가로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속도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U2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 U2 구하는 공식이. 지금 이 풀이 과정 자체는 공식의 유도 과정, 즉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한 공식 유도 과정을 쫙 뽑아낸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유도 과정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토리첼리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조가 있고 거기 액체가 있고 뚜껑 열어서 이게 물 나오는 개념이고 이때 속도 U 구하는 건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요? 요 깊이 H가 주어질 거라서 속도 U는 루트 2GH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P2가 문제가 나올 때에는 그림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유형이. 일단은 그냥 한 관에서 P2관을 설치했을 때 평상시보다 올라간 높이 H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질의 한계. 요때 배관내를 흐르는 속도는 루트 또 2GH인 거예요. 그런데 배관이 있는데 U정액 주개를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상태에서 지나갈 때 요렇게 류체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그럼 요거의 높이 차가 여기서 H가 나잖아요. 근데 물질이 몇 개고?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때 당연히 지나가는 속도 U 구하는 공식은 루트 2G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공식을 쓸 거라고요. 이 공식을 쓸 거라고요. 속도 U 구하는 공식을. 그 다음 세 번째로 벤츄리간이 나왔다. 그럼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고 아마 다음 챕터 공부할 때 그 오리피스도 한번 공부하겠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U정액 주개를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여기 압이 더 낮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이 주어질 것이고 요거의 높이 차이 H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R0, R이다. 그럼 이때 U1, 여기 U1이 있고 U2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U2 구하는 공식으로 봤다고 지금 U2. 요 부분의 속도 구하는 거. 그럼 빠른 속도. 요거 구하는 공식이 뭐다? 루트 1-m 제곱분의 1의 루트 2GH의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여기서 M은 아까 A1분의 A2 값이었고. 일단 그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 한 페이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러한 뭐가 나올 거라서? 그림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죠.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고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는 상태에서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요 공식을 뭐 해놓고 쓰고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풀이 과정을. 그러니까 조 그림이니까 이 공식, 요 그림이니까 이 공식 이런 툴이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본 수업 시간에는 사실 그걸 공식 유도 과정을 막 설명드렸지만 사실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유도 과정은 기술사공학에서 보통 유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공부하실 부분이고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은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그림 보면 이 공식, 그림 보면 이 공식, 그림 보면 이 공식 이런 식으로 정리할 시간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교재 보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토리첼리
베르누이 방식 응용으로 토리첼리 정리는 요런 수조 그림이 나왔을 때 하는 건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최종적으로 속도 U는 뭐가 있고 루트 EJ치이며 이 식을 토리첼리 정리라고 하게 됩니다. 뒤에 요거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개수가 주어지면 좀 수축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요거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시면 되고. 요 예상 문제는 제가 뭐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요때 좀 이따가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고. 자, P2관이라고 하는 게 요런 그림.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속도를 요 속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속도 U1 요걸 구하는 건데 이때 속도 구하는 공식은 요거라는 거죠. 루트 EJC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처럼 U정 X주계를 이렇게 썼다. 그럼 이때 요 높이 차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얘는 필요 없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 H가 주어졌을 때 속도 U는 루트 EJC에 가로 열고 R분의 R0-1 공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문제 풀면서 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벤츄리관이라고 하는 건 요런 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뭐 풀이 과정 쫙 봤는데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요거 그래서 요 옆에다가 는 한번 쓸게요. 는 루트는 루트 1 마이너스 이게 m의 제곱입니다. a1분의 a2가 m이에요. m 그러니까 그거분의 1이 되고요. 뒤에 루트 여기서 감마분의 2g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p1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뭐였다. 요게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감마분의 r0 마이너스 rh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2GH가 붙고 감마분의 감마0 마이너스 1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속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Q는 뭐니까? 우리가 Q는 AU니까. 그래서 Q2가 어차피 Q거든요. 그럼 요때 Q2 구할 때는 뭐 하면 된다? Q2 구하는 건 루트 1-m 제곱분의 1이었는데 그 1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A2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A2 곱하는 거라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Q 구하는 공식으로. 근데 Q 말고 지금 우리가 속도 구한 거니까 뭐 속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교재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고 또 다음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